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5월 3주차에는 기가비스의 단독 일정이라서 조금 여유로운 느낌인데요. 다음 주에는 또 진영과 나라셀라, 마녀공장 이렇게 세 종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5월의 공모주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진영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진영은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시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보니까 꽤 익숙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구나 인테리어의 표면 마감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의 시트는 주로 주방 가구의 마감재로 쓰이고 있었고요. 왼쪽처럼 광택이 나는 제품도 있고 오른쪽처럼 완전히 매트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의 플라스틱 시트, 기존의 시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ASA 수질을 적용한 친환경 소재를 쓴다는 게 특징이고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협업해서 개발한 시트고 ASA 소재 원재료 매입도 전량 LG화학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ASA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페트 소재, 수축과 팽창이 심한 페트 소재 대비해서 내구성과 내열성, 친환경성이 더 뛰어나고 외관 변화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 수지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접착성이 뛰어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강점을 보인대요. 그래서 페트를 좀 대신할 소재로서 ASA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정확한 제품 라인업은 그림에서처럼 데코 시트와 엣지 밴드, 산업용 마감재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데코 시트와 엣지 밴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데코 시트는 ASA 소재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표면 마감재 시트를 얘기를 하고요. 엣지 밴드는 하판의 얇은 옆면에 붙이는 친환경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용 마감재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외장재로 쓰이는 시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시트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구나 가전, 건축 자재 그리고 산업용까지 어떤 식으로 시트가 좀 활용이 되는지 그림을 통해 느낌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뭔가 딱 봐도 이런 시트를 다루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쟁 현황을 우선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쟁 업체로는 LX 하우시스, 도레이 첨단 소재, 현대 LNC가 존재한다고 하고 진영같이 매출이 1,000억 원 이하의 인테리어 필름 전문 회사는 아주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소재의 인테리어 데코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 ASA 소재 기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진영이 유일하다. 요게 이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한샘, 현대리바트, 한솔홈데코 등등의 국내 대표적인 가구 업체들을 두고 있고요. 또 수출 비중도 40% 이상으로 꽤 높더라고요. 중국의 상하이 신신국제무역향 매출 비중이 22년 기준 27.79%에 달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가구 표면재 부문에서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했고 또 유일하게 친환경 ASA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페트 소재를 대체해 나갈 수가 있다면 성장판은 아직까지도 좀 열려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가구 업계 상황이 안 좋잖아요.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가구업계와 인테리어 원자재, 부품 제조사들 당연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 고객사인 한샘과 현대리바트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구 시장이 가장 큰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진영은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좀 상장 시점에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이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제품의 적용 분야를 확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제품 출시 계획으로는 먼저 단열 필름, 외부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는 단열 페인트를 대체할 제품으로서 국내 대표 강판 제조기업과 함께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테스트 결과 기존 제품 대비해서 열 차단 효과가 약 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켓톤 시트. 자동차 도어에 적용을 해서 차량 무게를 줄이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객사와 양산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테스트 결과상 문제가 없다면 양산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켓톤 시트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방 시장을 더 확장하고 매출원을 다각화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1년에는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는데 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 확실히 저조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중국향 수출 비중이 조금 높은데요. 코로나로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3개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게 다행입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다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위험하지도 않은 그냥 양호한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게요. 총 425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3,600원에서 4,200원.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153억 원에서 179억 원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616억 원에서 718억 원 규모인 굉장히 소형, 작은 사이즈의 IPO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환불은 이틀 걸리고 상장은 6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이투자증권의 단독 주간이에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0.24%에 해당이 되겠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17억 원 규모, 오랜만에 확실한 규모 메리트가 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억 원 초반대라서 수급이 붙으면 주가 올리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5.39%로 높지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은 우리사주 조합과 기존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상장일 공모가에 다 매도를 한다고 해도 39억 원에 못 미치는 규모라서요. 아주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사주 조합의 매수 단가는 1,694원. 그 밖에 또 기존 주주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시의 발행가액은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 반영하면 56원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존 주주들은 상장일에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클 듯 합니다. 근데 이들의 물량이 딱히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37만 1,700주가 존재하는데요. 전부 다 2023년 9월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네, 유통 물량은 간단하네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플라스틱 시트 및 필름 제조사와 또 가구 제조사 중에서 여러 방면의 유사성을 다 따져보다 보니 소재 기업들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펀은 20.45배로 계산이 됐고요. 자, 진영의 22년 순이익 51억 원에다가 20.45배를 곱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6,123원이 도출이 됐고요. 여기에 할인율 41.2%에서 31.4%를 적용합니다. 할인율이 비교적 높긴 하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진영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는 14.08배거든요. 간단히 보면 유사기업들의 퍼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니까 비교적 매력적으로도 볼 수 있다 싶은데 우선 PI 첨단 소재는 세계 최대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제품이 최종적으로 연성회로 기판이나 2차 전지 이런 데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영과는 전방 산업이 너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셈스는 신발 접착용 소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종 고객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글로벌 신발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재가 핵심인 회사들은 맞는데 진영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진영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도 718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규모 메리트가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었던 종목들은 이런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상장일에 수급이 더더욱 잘 붙어줬었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의 수급 분위기를 고려하면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한다. 이제는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따상을 찍던 그 시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치는 좀 낮추되 수급이 붙기에 좋은 조건인 건 맞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진영을 쭉 살펴봤을 때
국내 유일의 ASA 소재 기반의 친환경 마감재를 생산한다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구업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공모주로서 접근을 할 때는 사이즈 매력이 크다는 게 확실한 장점이 되겠죠. 유통시총은 200억 원대고 공모가 10,000원 미만이고 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제가 2023년 들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베스트 조건은 다 갖추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적다 보니까 기관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접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오랜만에 하이투자 증권이고요. 계좌는 5월 21일까지 개설을 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균등 물량은 53만 1250주, 좀 많은 편이라 잘하면 2주도 기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당 가격이 5,000원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여한 모두가 10만 6,25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2만 1,000원 필요하겠어요. 자,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5월 19일에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